휴. 자, 이 시간에는요, 뭐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근데 뭐 촬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해야지 수업 안 듣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아, 수업 듣는 게 그래도 낫겠구나 싶어가지고 우리끼리만 배운 것은요, 예. 그대로 안 찍고 넘어가고 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았죠. 자, 그거 뭐 어쩔 수 없고 지나간 것은. 자, 이 시간에는 부도를 염자.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글자 이렇게 예. 같은 글자예요. 예. 부도를 염자. 고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 뭘 나타냈냐 이거예요. 이걸 갖고 반듯반듯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형태가 되고 또 거기다 획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 획을 추가해가지고요. 약간 변형시켜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뭘 나타냈냐? 터럭이에요. 터럭인데 머리 터럭의 일종인데 그렇죠. 머리 터럭에서 저 뺨으로 흘러내리는 터럭을 구레나룻이라고 해요. 구레나룻. 저도 한때 잘못 해가지고 구레나룻을 이렇게 구레나룻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데 이게 구레수로 쓰는 게 아니고 구레예요. 이게 잘못된 건 뭐냐면 구레가 굴레에서 나온 말이에요. 굴레가 뭔지 아시죠? 마소를 재우기 위해서요. 마소를 갖다가 데리고 일 같은 거 오고 뭐 길 같은 거 가를 때에 고삐를 묶어가지고 고삐로 재울 때 사용된 그 굴레를 갖다가 근데 굴레를 씌우다가 막혔어요. 굴레를 뭐 얹다, 굴레를 얻다 뭐 이런 말이 막혔어요. 굴레를 얹다. 굴레가 뭐인지 굴레 말고 멍해가 있어. 멍해를 씌우다가 맞아요. 굴레를 씌우다가 맞아요. 우리 이명 선생님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굴레는 씌우는 거예요. 씌우는 거. 그다음 멍에는 얻는 거예요. 얻다. 멍에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소가 있으면 마소가 이 마소를 그려야 되는데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있을까 이렇게 이게 짐승근 머리를 대가리라고 그래요. 대가리가 있는데 여기에 멍에는 이 등 부분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등에다 얹는 거 이게 목이에요, 등이에요. 목이 참 그것도 잘못 얘기했어요. 이게 목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등 얘기하고 있었네. 목에다가 이렇게 얹는 거예요. 얹는 거. 목에다 얹는 거이고 그다음에 굴레는 그렇지 코를 해서 코에다가 얼굴 이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얼굴 가지고 여기다 고삐를 못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게 잡고 있거나 뭘 때요. 그러면 콧뚜레랑 같은 건가요? 콧뚜레는 코에다가 이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띄는 거이고 거기다가 이제 굴레를 갖다가 얻는 거이겠죠. 콧뚜레는 달라. 콧뚜레는 코에다가 동그랗게 끼우는 거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입에다가 이렇게 씌운 걸 뭐라고 하더라? 멍해. 그게 멍해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멍해. 이게 멍해는 이거라니까. 부리망이라고 하지 참. 부리망 맞는지 모르겠다. 부리망이라고 그지? 코볼에 이게 부리망 한번 찾아보세요. 마소를 끌고 길을 가다 보면 야들 배가 고프면 길바위에 막 풀 뜯어먹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씌워놓으면 부리망을 씌워놓으면 못 뜯어먹잖아. 그리고 이 콧뚜레는 코에다가 동그랗게 뭐 찌르는 것을 말한 거이고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얽히는 거 이게 구렛나루가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얼굴이 있을 때 머리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귀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코가 이렇게 콧수염이 이렇게 있죠. 콧수염. 이 콧수염이 이렇게 있죠. 턱수염. 턱수염이 이렇게 있겠죠. 턱수염. 네. 근데 머리털이 이렇게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굴에 나는 여기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인데 마소에도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여기에 요 부분 요 굴레 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소 대가리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여기 이게 눈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짐승 같으면 이렇게 머리 부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멍에가 이렇게 모가지 부분에 있고 여기 이게 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느낌 와요? 네. 대충 알겠습니다. 네. 요거 말의 대가리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때 여기 줄들 여기에 굴레처럼 여기 줄들. 짐승 머리다 이거 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 이게 씌우는 거야. 이거 코로부터 이렇게 쑥 씌우는 거 이렇게. 여기가 여기 굴레들이라고 이게 굴레가 되는 줄. 이게 눈이 이렇게 있겠죠. 눈이 이렇게. 예? 이게 머리 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때 여기 줄들을 이게 여기 주둥으로부터 씌워 이걸 줄을 갖다가 이게 굴레고 이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게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이고 여기다가 이제 씌우는 얹는 것이 멍해고 여기는 이거 씌우는 거이고 이게 굴레라고 이게 사람으로 얼굴을 치면 이게 굴레 이게 여기 요거 이렇게 나 있는 수염. 그러니까 굴레 이 구레나루는 굴레처럼 돼 있는데 나룻은 털을 뜻하는 옛날 말이야. 굴레처럼 돼 있는 부분에 있는 털이란 얘기야. 그 구레나루를 이렇게 양쪽으로만 늘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사람 얼굴이라고 치면은 여기 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람 눈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머리털이 이렇게 있을 거이고 콧수염 이렇게 있을 거이고 턱수염 이렇게 있을 때 요 부분이 이렇게 털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막 내려오잖아. 더 이기 거기 싫어요. 알아서 공부해요. 어쨌든 간에 바로 사람이 이 턱으로 내려오는 그 털을 갖다가 이렇게 양쪽으로만 이렇게 펴놓은 거인데 그걸 정형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렛나루를 뜻하는 글자야. 근데 구렛나루 털럭 관련돼 있잖아. 나루이 털럭이라고 관련돼 있잖아. 털럭이 부드럽다고 해서 부드럽다는 뜻으로 쓰이자 굴레를 나루를 뜻하는 글자는 다시 머리 털럭과 관련돼. 우리 털럭 발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요 글자 대신에 이 머리 늘어질 표라는 글자예요. 이게요. 이 부숫자예요. 부숫자. 머리 털럭과 관련되면 다 이 글자를 갖다 붙이잖아요. 이 글자도 이렇게 쓰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게 구렛나루 염자가 돼요. 수염을 때 쓰는 염자. 관우가 이 구렛나루가 멋있게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왔는 거야. 그래서 관우가 구렛나루가 멋있기 때문에 관우를 갖다 미염공이라고 한다면 미염공. 아름다운 밑자에다 수염 염자를 써가지고 구렛나루 염자를 써가지고. 자. 교수님 그러면 구렛나루가 수용수. 네, 그렇죠. 그 수염 숫자를 이렇게. 움직이 숫자. 원래 수염 숫자 이렇게 써 이렇게만 썼어요. 이렇게. 모름시 숫자가 털럭삼자에다 머리 열자. 머리에 있는 털럭 관련돼 이게 수염 숫자인데 요걸다가 부대를 염자가 쓰인 것처럼 이것도 호대하면서 모름지기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그 뜻을 분명히 해서 요글자 붙여가지고 이 글자에다 요 글자를 붙여가지고 구렛나루 염자처럼 이것도 요 글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수염 숫자예요. 수염 숫자. 살적 빈자는 또그 구렛나루하고 조금 찰적 핀자도 이쪽 부분이 관련된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네.
근데 요 글자는 용수철을 때 쓰이는 글자예요. 네네네. 용수철, 용의 소음처럼 용의 소음이 탄력이 있다고 해서요. 자, 부들염자는 구렛나루를 양쪽으로 늘어져 있는 구렛나루를 이렇게 펴는 글자인데 원래 구렛나루를 뜻하면 부드럽다는 뜻으로 쓰이면서 부들염자가 되니까 이 구렛나루라는 뜻이 있는 글자이네요. 근데 부들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니까 구렛나루를 뜻하는 글자는 다시 머리 늘어질 필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쓴다 이거죠. 수염 숫자를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요. 그리고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꼭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한 글자가 있는데요.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꼭 기억해야 될 글자인데 이게 경용한자예요 사실은. 근데 경용한자 이런 글자가 있어? 쉽죠? 이 글자가 근데 오늘날 이렇게 안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글자가 부드러울 염자가 음역한다는 게 이상하죠? 이게 어찌 나자 아니야? 어찌 나자? 어찌 나자인데 사실은 있죠? 고을읍자가 미안한데 우방이 고을읍자가 굉장히 고을 이름 나자 이게 원래 본래 뜻은 고을 이름 나자. 어떤 지명 관련돼서 고을 이름 나자예요. 근데 이 나라라는 놈이 어찌라는 뜻과 어찌 하자처럼요. 어찌 하자가 매를 하자잖아요. 도끼를 맨다는 뜻이 매를 하자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도끼 같은 걸 맨 모양에서 나온 글자거든요 이게요. 근데 어찌라는 뜻으로 이렇게 비례다 쓰면서 어찌 하자는 그냥 하나 모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찌라는 뜻으로 오늘날 그래서 어찌나 하게 되는데 원래는 그 글자가 바로 이렇게 쓰여졌던 글자야. 요 형태를 이렇게 변형시켰어 이렇게요. 사람이 살다 자기 얼굴 마음에 안 들면 성형하는 것처럼 변화를 시켰는데 염이 나가 됐다고 게 이상한데 안 쓰는 글자 가운데 요 글자가 염, 넘, 나무까지 쓰여가지고 이렇게 농나무 남자 이런 글자예요. 이런 글자도 안 쓰이는데 나무로 요 글자가 달라고 나무로 쓰이는 글자들이 찾아보면 몇 글자가 있어. 그러니까 염이 남까지 왔는데 남에서 마지막 종성이 미음자가 없어지면서 나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나까지. 교수님, 농나무 남자에 남녀 남자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까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은 농나무 남자.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해 주시는데 안 쓰는 글자 연구를 잘 안 해가지고 요 글자하고 우리 선생님 그런 것 같기는 해. 근데 정확히 몰라서 농나무 남자. 대답을 못 하는데 그런 것 같기는 해. 하여튼간 어린핏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간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데 요거까지는 신경을 미처 못 썼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제 저보다 이 글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요것은 그래서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하고 요것은 농나무 남자가 맞는데요. 염자가 남이 됐다가 나까지 와서 이게 나가 된 거인데 이게 부들 염자가 분명히 음역하는 글자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써야 될 이렇게 쓰니까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부들 염자가 음역하는 글자야. 부들 염자. 그걸 찾아보세요. 이 염자가 남의 음으로 쓰인 글자도 굉장히 많아. 무슨 남자가 나로 된 거는 우리 그 나무아미 타고를 나무아미라고 그렇죠. 해서 같은 게 나무아미 타인데 불가에서는 불경이라는 건 외운단 말이야. 계속 불경을 외우잖아. 그럼 마지막 종성을 갖다가 많이 탈락시켜서 그거든. 그래서 나무아미를 나무아미 탑을 그렇게 얘기잖아. 이렇게 써야 될 것을 갖다가 일개를 나무로 이제 마지막 종성을 탈락. 이게 음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음의 일부를 탈락시킨 거예요. 근데 초성과 중성은 탈락시킬 수 없지만 종성은 탈락시킬 수 있어. 그래도 발음되는 음이 되니까. 그게 마지막 종성을 탈락시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까지 된 거예요. 나까지. 자, 어찌 나자가 교육용 한자예요. 이 나자가 쓰이는 말이 뭐냐면은 찰나. 산스크리트 고대 인도의 찰나의 인도를 갖다가 한자로 표기한 거예요. 나락에 빠졌다. 나락의 나자를 이렇게 쓰지만은 아니 이렇게요. 이렇게도 쓰지만 같은 글자인데요.
나라기 낮자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요. 밑이 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나라기 빠졌다면 그러면 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계속 떨어진 거야. 계속. 이제 고대 인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락에 빠졌다 그러면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밑이 없으니까. 그래서 찰나나 나락을 때 쓰이는 나자에 쓰이는 글자예요 또. 자, 이 갑자기 칠판이 이렇게 안 지워진대. 아직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출판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때문에 안 돼. 물주지를 깎아서 그러나? 아, 물 지르면 그래.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 저 물질을 좀 했구만. 예. 맞아요. 물로 닦으면 그래요. 그 닦는 액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딴 데서 닦는 액고 닦으면 깨끗하게 잘 닦이는데. 뭐라고 기분하고 안 붙으니까. 다음 주에 가져오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한마디 쓰면 여러 말이 들려니.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래요 넘어가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안일불자예요. 교수님, 저 지금 네. 그럼 두제하고도 이건 상관? 두제하고 또 상관없어. 두제가 자원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자원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물론 저울로 관련됐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두제는 그걸 배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두제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도 보니. 네. 자, 그 다음에 안일불자를 하는데요. 요 글자를 갖다가 뜻이 아니다, 이게 원형 형태 쓰면 아니다인데 이게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글자도 안일불 이렇게 쓰잖아요. 또 불을 익힐 때도 있지만 이걸 아니불 이렇게 쓰는 사람들인데 아니라고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의의 표기가 한자에서 뜻의 표기가 최은형 아니면 대부분 용언형으로 돼 있어요. 최은형은 명사나 대명사 형태고 용언형은 동사나 형용사 형태인데 이 동사나 형용사 형태는 다시 용언형 어간에다가 니은을 붙이거나 아니면 용언형한테 니은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니를 쓰면은 보통은 용언형 없어서 니은을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패턴에서 어그러뜨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니을자를 붙여줘야 돼. 우리 책에도 보면은 동사형이나 형사형 부드러울 니을자 붙였잖아요. 그러죠? 앞에 보면 클 니을자 붙였잖아요. 근데 반면에 큰 대자는 니은자의 그 예의적인 상황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명사 형태지만 그 앞에 이줄 흘 때 쓰이는 이줄 망자 니을자 붙였잖아요 지금. 그러죠? 오랑새는 동사 명사 형태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이를상 앞에서 장렬치 편안할 사치할 노을 전부 다 니을자를 붙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니을자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안입을 하면 안 돼. 가끔가다 이걸 갖다가 안입을 이렇게 표현 사람들이 있거든. 안일불이라고 반드시 니을자를 갖다가 용언형 간에는 다 니을자를 붙여서 표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 글자는 없잖아. 좀 이설이 있긴 하는 글자지만요. 옛날 글자를 보면 반듯한 물체를 갖다가 반듯하게 물체를 갖다가 서너 개 이게 돼 있는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로 돼 있는데 이게 줄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줄로 묶어놓은 상황이에요. 허신이 풀이한 설문해자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별의 뜻을 따랐고 불의 뜻을 따랐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경강부에 시킨 거이고 위에 생략된 형태의 뜻을 따랐다 하는데 자꾸 말을 만들어낸 거이고 그 밑에 제가 풀이해오는 것이 있는데 갖고 오는 불자라고 보면은 두세 개의 바르지 않은 기다란 물체 두세 개 기다란 물체를 갖다가요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기 바로잡기 위해서 줄의 가문 모양이라고 저는 풀이를 했어요. 근데 글자 자형을 보면은 허신이의 설명보다는 왜 이게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요 원래 기다란 물건의 행태가 바른 것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 뜻이 나왔다 그렇게 풀이를 했는데 저는 이쪽으로 본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정선은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보고 이루어진 글자로 보시고 요 글자가 저 서양의 달러 있죠, 달러. 달러를 표시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 달러를 나타내는 글자로 써요. 그래서 달러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불 보면서요. 네, 달러를 나타내는 한자 표기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는 의미 역할하는 글자를 알아둬야 되는데 그런 의미 역할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할 글자 가운데 부처 글자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뜻이 부처가 아니죠. 불은 불인데 사람이 달라붙었잖아요. 사람이 달라붙었는데 이게 사람이 모양새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옛날 뭐 오늘날에는 이제 동서문명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뭐 살면서 다문화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은 같은 나라 민족, 우리나라 민족을 단민족을 한때 얘기하고 그랬는데 백이민족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거의 모양새가 비슷하고 해서 이게 원래 비슷할 글자예요, 이게. 그런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되면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붓다라고 그래. 붓다, 인도말로 붓다를 갖다가 한자로 중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면 한자로 다 바꾼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진 사람을 갖다가 붓다라고 그러는데 그 붓다를 갖다가 불타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이 글자 두 글자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 붓다에서 나온 말이 부처예요, 부처. 붓다에서 나온 부처인데 그래서 이게 부처를 뜻하는 데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날 부처불이라고 있는 거예요. 부처불. 이 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깨달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깨달음이 부처인데 그 깨달음을 가장 먼저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석가예요. 석가모니. 그렇지만 석가모니만 깨달음을 가진 게 아니고 오늘날에 있는 사람도 성불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부처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깨달음 가지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제 불가에 입묻는 사람으로서 깨달음을 가진다면은 자, 그래서 오늘날 부처불이라고 보고 비슷하다는 뜻의 글자는 사람의 모양새가 비슷한데요. 사람의 모양새가 비슷한데 특히 어떤 내가 비슷하면은 인상이 사람 구별하는 게 머리잖아요. 머리. 그리고 머리 다 옛날 사람들 다 머리를 길렀을 테니까요. 머리띠 긴 모양이 비슷한지 아까부터 머리와 관련되는 글자는 다 이 글자 쓰나왔죠? 요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비슷할 글자. 비슷할 글자. 머리의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다는 뜻의 글자가 방자가 있는데 비슷할 방자가 있는데 이 방불하다 할 때 쓰는 글자인데 흡사 전쟁터와 방불하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터와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흡사 전쟁터와 방불하다 할 때 쓰는 글자인데 방자를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자 가운데 길과 관련된 글자를 갖다가 또 비르다가 같이 의미 같으면 비르다 쓰는데 길이 달라붙은 글자도 이게 비슷할 글자로 쓰고 있어. 그래서 요 글자를 갖다가 방자를 지금 불자로 죄송합니다. 네. 이제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어. 네. 요렇게 써줘야 될 글자를 갖다가 왜 그러냐 방자 지금 얘기를 하고 방자 요렇게 써야 될 글자가 요렇게 올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글자처럼 요 글자도 이렇게 쓰고 이제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게. 네. 그래서 방부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자, 그 다음에 불자로 쓰이는 글자로 써요. 떨불자, 떨칠불자, 떨불이라는 글자는 손에서 떼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사고 이게 손에서 남한테 주는 돈 관련돼서 지불하다 할 때 쓰는 불자가 바로 있죠. 지불하다. 떨불자. 돈을 지불하다 뜻 쓰는 글자고, 자, 요 글자는 내내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그 그다음- 군대 있을 때 불출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었거든요. 예? 불출. 불출. 어떤 아, 예, 예, 물건을 내준다 할 때 아니 네. 그 불자가 아니라 그러면요. 요 뜰 불자를 주고 네. 뜰 불자에다가 날 출자를 써가지고 불출. 이제 불출. 자, 그렇죠. 예. 예. 출자를 아마 출자. 일본식 예. 표현 같아요. 불출. 불출 물건을 내줄 때 불출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나가는 게 이게 떡집에 주는 거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별 많이 안 쓰이는데. 이제 특정한 직장에서 사용되는 이제 예. 용어니까 특정한 그 일과 밀접한 일을 했던 분들이나 이제 기억을 하고 써먹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그다음에 음역할자 이게 불이 니을자가 입성자 니을자가 잘 탈락된다고 했잖아요. 니을자가 우리가 부직갱이가 불직갱이, 불삽도 부삽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가 되는데. 모음인 우가 모음이 가장 편하게 발음하는 것이 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다가 애기라고 할 때 이 몸인데 이 몸으로 이것은 붙는가 이게 바뀌어졌어. 그래서 비로 쓰이는 글자였어요. 그 쓸 비자. 재물을 쓰는 거예요. 소비할 때 쓰이는 비자. 쓸 비자가 있고 물을 끓인다고 해서 끓일 비자. 물가가 비등한다 뭐 할 때 끓어오르는 상황이죠. 비등한 상황이요. 또는 뭐 옛날 가난한 선비집에 손님이 오면은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물을 갖다가 끓여서 대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물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백비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그게 무슨 대접을 음식이냐고 생각하는데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 추운 겨울이라 따뜻한 물을 데펴서 주면은 그게 몸을 덮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백비탕을 했을 때 쓰는 비자, 물가 비등하다 할 때 쓰는 글자, 비등점을 때 쓰는 글자예요. 자, 이런 데서 음역하는 글자가 아닐 불자, 아닐 불자. 자, 아닐 불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수업의 마지막 글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원할 글자 살펴봐야 되네요. 구원할 글자. 다 거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자, 음의 분석을 해보면요. 두 자서로 이렇게 구원했는데 하나는 구할 글자고 하나는 둥그러미 합쳤죠. 구원할 글자. 예? 우리가 오늘날 응급 상황이 되면은 어디다가 전화해요?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119죠. 119가 일일이 다 구원해 준다고 해서 그래요. 번호 전화번호가 일일이 구원해 준다 이게요. 구원. 다 일일이 다 구원해 준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119에 구호 관련되거네 그러면.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구원할 글자가 구조대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요. 구급차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요. 구급차 타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탔잖아요. 최근에. 최근에 언제? 그때. 내 가슴 아픈 사연을 또 그렇죠. 먼저 다치셨을 때. 유동열 선생하고 계실 때. 자, 요 구할 글자보다도 둥그런 글자가 먼저 썼는데 둥그런 글자는 부수자니까요. 이게 변형이 된 글자인데 정형의 글자가 무슨 자죠? 칠복이라는 글자죠. 칠복에 보면 또자가 들어갈 때 또자는 어떤 모양에서 나온 글자다고요? 손이요. 손이 이제 오른손 모양에서 나왔죠. 오른손이요. 오른손 지금 보드막가를 진 오른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 채찍 같은 걸 들고 있는 형태예요. 그 채찍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손의 채찍과 손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손 부분이에요. 이 손 부분이 펼쳐지면서 첫 번째과 두 번째가 그대로 두고 손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변형해서 쓰인다. 이렇게 손에 채찍을 들고 친다고 해서 치다라는 뜻의
옛날 사람들이 약수터에서 정해놓은 놈이 복이란 말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전복자가 음역하는데 이게 전복자가 아니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전복자가 음역할을 따르는 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책지식이잖아. 전복자가 아니에요. 책지식이에요. 마침 그거도 전복자처럼 쓰이고 그 음이 복으로 익혀지니까 마치 거의 맞아떨어진 거지. 전복자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책지에서 나왔으니까 전복자야 점치 때에 파일 거북점 같은 걸 칠 때에 파일된 문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독체로 쓰이지 않고 칠복자가 어떤 글자가 합쳤을 때 오른쪽에 쓰일 때 흔히요. 오른쪽에 쓰일 때에 변형된 글자 아니에요? 단독체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을 부여하지 않죠. 근데 명칭은 있어야 되니까 명칭을 만드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 글자에 그러니까 마치 그런 문자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 핵이 옆으로 이렇게 둥긴 형태 또는 그런 문자하고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등자를 갖다 같은 등자를 써서 등그럴문이라고 그래. 등그럴문. 그런 문자를 원형해서 명칭을 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문자 이미 많이 쓰이던 그런 문자처럼인데 한쪽은 등졌다 아니면 같아 보인다고 해서 같을 등자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등그러미인데 이걸 갖다가 옛날에 지금만 그런데 둥그러미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왜 둥그러미라고 할까 생각했더니 우리 이응자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렇게 붙이면은 둥으로 보였던 거야 이게 둥. 이게 조금 나온 것 때문에 우역으로 이용시켜가지고 된 글자로 줄 알고 둥둥했어 한때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었어. 둥으로 작게 표기하면 이게 글자를 표기하면 확실히 이게 구분이 되지만 작게 표기하면은 이게 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 응이 아니고 웅으로 보인다니까. 근데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다 손에 해초리 같은 걸 두고 가볍게 다그치는 행위인데 그래서 가르칠 효자라든지 또는 본받을 효자라든지 또는 놀방자라든지 또는 뭐 길을 먹자라든지 이게 가볍게 다그치는 행위와 관련됐단 말이에요. 그러죠? 오른쪽에 쓰이면서 가볍게 다그치는 행위. 그러니까 이것도 가볍게 다그쳐서 구워낸다는 얘기죠 지금. 문제는 구할구자가 지금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글자인데 구할구자가 원래 본래 뜻은 구할 구자가 아니에요. 가도. 그렇죠. 가도시요 가도. 자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구할구자를 설명을 하면 본래 뜻은 구하다가 아니고 가도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가도. 이 글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걸 뭘 표현했냐? 이게 뭘 표현했냐? 짐승집을 붙잡아가지고 고기는 사람이 먹고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옷감 같은 거 또는 집을 지을 때 천막 같은 거에 사용이 여기도 있어요. 유목민들 같으면 그걸 가죽으로 천막 같은 걸 진 사용인데 이것은 이제 옷 같은 걸 만들어 입을 때 가죽이라고 하는데 여우 있죠 여우 가죽을 벗겨서 보면 이렇게 머리 부분 이렇게 기대기 부분 이렇게 있거든요. 몸체의 앞다리 부분 몸체가 있고 뒷다리 부분 꼬리 부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우를 잡아가지고 벗기면 털만 나오는데 이렇게 가죽 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이 문자로 표현했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표현되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체력이 떨어지면서요 비염 증세가 생겨가지고 자꾸 이 눈가나 코가 이런 데가 간지러워요. 옛날에 그래서 수업을 자 그래서 이게 여우 같은 가죽을 벗겨가지고 놓은 짐승 가죽 걸렸는데 이걸로 옛날 사람들이 흔히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밍크 꽃도 이런 거 밍크가 여우가 비슷한 동물이에요. 몸체가. 네. 그래서 이게 이 짐승 가죽 걸렸는데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한 가죽으로 봐서 이게 갓옷을 뜻한 게 된 글자인데 거기서 정의가 된 글자가 바로 있죠. 근데 후대로 오면서 이
갓옷을 만들기 위한 짐승 가죽이 굉장히 귀해. 그러냐니요? 우리가 옷이라는 게 있죠. 옷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게 사계절이 분명한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됐을 때 옷이 정말 필요한 때는 겨울이요? 추운 겨울이야. 더운 여름에는 창피해 그래도 벗고 살면 돼. 예, 창피 그냥 뭐 가릴 것만 가리고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겨울은 안 입으면 안 돼. 이게 겨울에 옷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옷도 어떻게 돼? 따뜻한 옷이어야 되잖아. 그 따뜻하려면 어떻게 돼? 옛날 옷감들이 많지 않은 시절에 자연에서 옷감을 갖다가 치운단 말이에요. 뭐 면이나 아니면 못이나 아니면 칡덩굴이나 이런 식물성 섬이나 아니면 동물성 섬이나 이제 누이꽃이 이런 데서 이제 취하는데 특히 이게 가죽 옷이 만들 수 있는 털 가죽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것을 전부 다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하다는 뜻으로 쓰이면서 사실은 이게 구하다는 뜻으로 쓰이자 가수를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오드자를 붙여서 오늘 이렇게 그냥 너 구하다는 뜻으로 쓰라 이거죠. 그리고 가수를 나타내는 글자는 새롭게 이렇게요. 오드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할 꽃자에서 분화되어 나오는 글자가 가득 꽃자예요. 이것이 원래 가득이라는 뜻이 있었지만 구하다 뜻도 더 많이 쓰이고 실질적으로 가득을 타는 글자는 오드자를 붙인 이 글자가 더 많이 쓰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 그러면 어휘로서 쓰임이 많아야 되는데 그다지 어휘로 쓰임으로서 많지는 않고 우리가 이 글자를 갖다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어휘 가운데 사자성 가운데 계명구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얕은 개로 남을 속이는 거예요. 계명구도를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치면은 이 가덕구자와 관련된 어휘인 호백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계명구도에서 개처럼 훔쳤다라는 것이 그 훔친 물건이 바로 이 가덕과 관련이 됐는데 그게 호백구거든요. 여우 겨드랑이 털. 여우 겨드랑이 하얀 털로 만든 옷이 바로 가덕구자인데 오늘날 민크 것도 저는 뭐 보지 못했고 그냥 이 얘기로만 듣고 신문 같은 데서 봤지만은 민크 코트 같은 게 비싼 건 1억이 넘어간 것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1억이 넘는 그런 가죽이 코트 같은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털옷 같은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마치 그런 옷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호백구가 여우 옷자예요. 구미올 때 여우 옷자인데 여우를 잡아야지 모든 털을 쓴 게 겨드랑이에 있는 털이 하얀 근데 부드러워. 양이 작아. 그러니까 많은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 겨드랑이 하얀 부드러운 털만 가지고 만든 옷이니까 얼마나 귀여웠어. 이 계명구도가 앞 시간에 말했던 맹상군, 제나라 맹상군과 관련돼 있어요. 제나라 맹상군과 관련돼 있는데 이게 전국 사군이라고 해가지고 이 식객들을 많이 건드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참칭을 해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데 선왕이에요. 선왕, 제나라 선왕. 제나라. 정자를 써줘야지. 제나라. 제우니까 왕이라고 치면 안 되는데 이때는 이제 누구나 다 좀 힘이 있으면 다 왕을 갖다가 자처를 했으니까. 근데 이 동생의 아들이죠. 이게 맹상군이. 동생이라면 왕이 아니고 제후이고 그 제후의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요. 맹상군이. 이 사람이 식객가 한 3,000명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 식객 가운데 닭으름소를 잘 낸 사람이 있고 개처럼 잘 개흉내를 내면서 개처럼 잘 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나라요. 충정호 시대 가장 힘이 있었던 나라 진나라 나라에 통일하잖아요. 전국을. 그 진나라 소양왕이 초대를 했어요. 벼슬 주겠다고. 근데 가니까 소양왕이 신하들이 다 말린단 말이에요. 그거 이득이 없다고. 그 등용해봐 이득이 없다고. 왜 이래 우리한테 손해가 갈 거니까 그런 왜 이래 반대 실세가 됐어요. 붙잡혔어요.
근데 풀려날 방법을 생각하니까 진소항의 예천. 예, 애천지 후천 가운데에 그 진소항이 아끼는 그 처자한테 베갯머리 송사를 시키면은 풀려날 수 있겠다고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정보를 그 애첩의 얘기를 잘 듣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애첩한테 사람을 넣어봤더니 원하는 게 허백고예요. 허백고. 근데 사실은 맹상군이 소양왕을 만들어 갈 때 이 허백고를 가져가지고 소양왕한테 바쳤거든. 근데 그 애첩이 허백고를 원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체를 잘 훔친 사람한테 허백고를 훔쳐내요. 오게 해가지고 그 바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갯머리 송사가 트윈트 모양이죠? 풀려났어. 풀려나는데 그대로 있었는데 또 붙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주랭랑을 치는 거죠. 주랭랑, 주행, 따라 주행날이 주행이 살았어. 주행, 주행 그래서 주랭이란 말이 랑을 다 덧붙인 말이고요. 주랭랑을 쳐가지고 이 진나라 수도가 한국 이제 함양하지 함양. 함양. 함양이 어디냐면요. 한국과 근처. 그렇죠. 한국과 근처인데 저 서북부 쪽이야. 그렇죠. 장안이 그렇죠. 함양이 나중에 진나라가 무너서 한나라가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한나라가 되면서 이 위수 아래쪽에 함양이라면 위수 위쪽에 낙양이 장안이야. 장안. 그러니까 이게 관중평야야 내내야. 관중평야인데 이게 두 개 이렇게 황하가 이렇게 걸리면 이게 한수고 이게 위수라고 할 때 여기가 장안이라고 했잖아요. 장안 옆이가 함양이야. 그게 내내야 같은 관중평야니까 함양과 장안을 같은 곳으로 봐. 물을 넣고 그냥 위아래니까. 그 나중에는 이게 천의 요새야. 요새.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는 동쪽은 평야지대고 서쪽은 산악지대인데 이게 물이 발원지니까 깊은 산속이란 얘기야. 이게 발원지야. 위수의 발원지, 한수의 발원지니까 이게 사방이 지금 산으로 둘러싸인 거야. 지도를 보면은 천하의 요새인데 여기 딱 평야가 있는 거야. 이게 관중평야야. 관중평하고 분지야 분지. 그러니까 중국 지도를 보면은 이게 평야지대인데 이쪽은 다 산악지대인데 유일하게 이쪽 지역하고 이쪽 그 밑에요. 그 밑에 지역 이좀 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올려 붙여서 지금 양장을 그랬는데 여기 사천분지가 있고 여기가 관중분지야. 관중 분지라는 것이 한자로 쓰면은 동이분자야. 동이분자. 지리 시간에 배워. 분지가 굉장히 물동이 화분을 때 쓰는 글자인데 이렇게 산악지형이 이렇게 산악지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엄폭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분지야. 여기가 여기 사람들이 사는 거야. 이게 엄폭 들어간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도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으니까 여기도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으니까 바람이 잘 안 통하니까 이게 더워.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지로서 유명한 대구야. 대구가 그래서 더운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막히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한 거래요. 더위를 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보다 덜 더운 상황이 되는데 바로 여기 분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관중분지인데 여기에서 중원으로 나오려면 여기에 딱 유일한 관문이 있어. 이게 여기만 탁 틀어만 중원에 못 쳐들어와. 이게 한곡관이야. 한곡관인데 이 맹상군이 도망을 가면서 주름날 치면서 한복관이다 하는데 한복관이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거야. 이 원래 사람들을 들고 나게끔 하는 거인데 밤에는 이제 닫아놓죠. 그 관문을 열어야 이제 관문을 통해서 중원으로 도망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딱 닫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닭처럼 잘 우는 식객한테 닭처럼 울어가지고 닭이 한 마리가 오면 다 따라서 울어요. 그러니까 수문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갔다 오고 이제 관문을 열었어. 그 참에 이제 도망친 거죠. 근데 앉은 게 아니라 뒤에서 소양왕이 아차오고 다시 붙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내는데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계명고도 아니에요?
그게 계명구도를 설명을 하고 호백구를 설명이 알아야 되고 한복간다라도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근데 그때 호백구의 글자가 가돛글자고 원래 이 글자가 가돛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돛을 전부 다 갖고 싶어 한다고 해서 구한다는 뜻의 구할 글자가 된 거라니까 이게. 그리고 요 구할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의미 역할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런 글자로 써요. 우리 선생님 알아둬야 될 글자가 구슬옥변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구는 군데 아름다운 옥구자 둥근 옥구자 이게 원래 뜻은 아름다운 옥구자고 둥근 옥구자야. 아름답고 둥근 옥이야. 근데 이 둥근다는 둥근 옥과 관련된데 둥근다는 뜻과 관련돼서 둥근 공을 뜻하는 오늘 공구자가 더 많이 쓰고 있어. 사실은 공구자는 옛날 사람들이 공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탈옥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탈옥 글자를 써야 공구자야 원래. 이거 아름다운 옥이나 둥근 옥을 나타내는 글자고. 이게 원래는 공구자인데 어느 날 순간 이걸 공을 쓰니까 이걸 거의 안 쓰이고 요것만 공을 쓰니까 축구, 야구, 농구 뭘 때 쓰는 글자가 된 거 아니에요? 탁구를 때 쓰는 거죠. 요것은 탈옥으로 만든 공인데 옛날에는 우리 민속놀이 가운데 그것도 신비 높은 사람이지 말 탈 수 있으려면 신비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대기 같은 거로 이게 털로 만든 공을 만들어가지고 치는 그런 옛날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그걸 격구라고 그래. 칠격자를 써서. 격구. 그 격구의 글자를 써요. 그 다음에 시경에요. 요조숙녀의 상대가 되는 게 군자호구예요. 군자의 좋은 짝, 요조숙녀가요. 그래서 짝구자예요. 같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이에요. 먼 길을 가면 함께 가라고 하잖아요. 함께 되는 사람, 짝이 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도 외길 인생이잖아요. 외길 인생. 그 외길 인생이 예롭지 않으려면 좋은 짝이 있어야 돼. 그게 군자호구, 천생배필이 되는 사람이죠. 배우자 되는 사람. 같은 방향을 바라면서요. 멋있는 황혼. 나이가 들수록 짝이 피는데 멋있는 황혼을 보내고 싶어. 멋있는 황혼. 나이가 하루에 늦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게 황혼이잖아. 황혼. 그러죠? 그러면 저 인생에서 멋있는 황혼을 보내는데 황혼이 막 붉게 물들었어. 그 붉게 물든 황혼을 갖다가 혼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위에 멋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쓸쓸해지죠. 쓸쓸해. 근데 옆에 짝이 있어야만 저건 멋있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멋있는 황혼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뭐니 해도 자식 믿으면 안 돼. 자식 믿지 말고 배우자를 믿어야 돼. 배우자. 좋으나 싫으나. 저희 마누라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 보여주십시오. 녹화한 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사모님이 너무 자식 앞에만 올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예 제 이제 아무 관심이 없어요.